8월 3일에 정부의 ISA 개편안이 발표됐습니다. 불리하게 바뀌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불만을 갖고 계신데요. 실제로 어떤 부분이 변경되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또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생각보다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모두 알려드릴게요. 그럼 집중해서 잘 따라와 주세요. 이번 ISA 개편안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만기 연장이 5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최초 가입 시에는 만기가 3년이지만 얼마든지 연장해서 80년까지 만기를 설정할 수 있어서 많은 분들이 장기 투자 목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만기 연장을 5년으로 단축시켰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납입 금액 2월이 가능했는데 이 부분이 폐지되었습니다. ISA 계좌는 납입 한도가 2천만 원인데 올해 2천만 원을 못 내면 내년에 내년 한도 포함해서 4천만 원을 한꺼번에 넣을 수가 있었는데, 이제 납입 금액 2월 제도는 폐지됐기 때문에 매년 2천만 원씩만 납입 한도가 제한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존에 없었던 생산적 금융 ISA라는 새로운 ISA 제도를 신설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선 뒤에 가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세 가지 변화된 점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고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입니다. 만기 연장이 5년으로 단축된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ISA는 평생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계좌였습니다. 매년 2천만 원씩 최대 1억 원까지 납입을 할 수가 있었고, 최대 한도인 1억 원을 넣어놓고 만기를 계속 연장하면서 실질적으로 계속 과세이연을 하면서 운용할 수 있는 장기 투자가 가능한 그런 계좌였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ISA를 활용하려고 했던 분들한테는 당연히 안 좋은 소식입니다. 이렇게 장기로 투자하려던 분들한테는 당연히 불리한 소식이긴 하지만, 일단 제가 ISA 계좌를 관리하는 방법이나 제가 고객분들 자산 관리를 해드리면서 관리해 드릴 때는 ISA 계좌의 최대 한도인 연 2천만 원씩을 납입하고 3년 만기 시점 이후에 적절한 시점에 해지하도록 계속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기존에 제가 찍었던 ISA 활용 방안에 대한 영상에서도 그렇게 안내해 드렸었고요. 제가 3년 시점에 만기가 되면 해지를 권해드린 이유는 세 가지였습니다. ISA 계좌는 계속 연장할 수 있지만 납입 한도는 5년까지만 늘어납니다. 즉 2천만 원씩 5년, 1억 원까지만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계속 더 넣으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계속 더 넣으실 수 있는 거라면 저도 ISA 계좌 해지를 어쩌면 권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요. 어차피 1억 원까지 넣고 더 이상 넣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장기로 끌고 가는 것보다는 3년에서 5년 사이에 해지하는 것을 권해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ISA 계좌의 절세 혜택은 이 계좌에서 난 수익에 대해서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고 그 이상분에 대해서는 9.9%로 저율과세를 해준다는 겁니다. 원래 배당소득세 15.4%인데 그에 비해서 더 낮은 9.9% 저율과세를 해준다는 게 혜택이었습니다. 그런데 ISA 계좌를 계속 운용하면 이 200만 원 비과세 혜택은 다시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3년마다 해지하고 새로 계좌를 개설해서 200만 원 비과세 혜택을 반복적으로 받자는 게 저희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ISA 계좌가 만기되면 저는 항상 연금저축 계좌로 전환하는 것을 추천드렸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ISA 계좌는 만기가 돼서 연금 계좌에다 그 만기 자금을 넣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10% 세액공제를 해주거든요. 최대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 혜택도 무시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지를 권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걸 좀 정리해보자면, 예를 들어 ISA 계좌를 10년 운용하는데 한 계좌로 10년을 운용하는 경우와 3년이나 5년, 이 케이스에서는 계산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5년씩 2번 운용했다라고 해볼게요. 만약에 한 계좌에서 10년 동안 운용을 하면은 총 넣을 수 있는 금액은 2천만 원씩 5년인 1억 원입니다. 그 이후에는 만기는 연장되지만 더 넣을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비과세 200만 원에 대한 혜택은 계좌를 해지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한 번만 받으실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연금 계좌로 전환은 10년 이후에 하는 거니까 그에 대한 세액공제도 한 번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5년으로 2번 끊어가지고 5년씩 가입을 해서 ISA 계좌를 운용했다면 첫 5년 동안도 1억 원을 넣을 수가 있고, 두 번째 5년 동안 또 1억을 넣어서 총 2억 원을 넣으실 수가 있는 거고, 각각에 대해서 200만 원씩 수익분에 대해서 비과세를 받으실 수가 있고, 또 매년 연금 계좌에 넣을 때마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5년, 사실은 3년에서 4년 사이 시점에 적절한 시점에 해지하는 것을 항상 권해드렸습니다. 그럼 이런 혜택들을 반복해서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만기가 5년으로 제한됐다는 것이 분명히 안 좋은 점은 맞지만, 제가 주로 고객들 자산 관리를 해드리는 그런 방법에서는 크게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혜택들을 고려해서 ISA 자금을 운용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런데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나는 ISA 계좌에 넣을 수 있는 돈이 1억 원밖에 없다.
그래서 1억 원을 넣어놓고 장기 투자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이번 제도가 나한테 너무 불리하다.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은 연금저축계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연금저축계좌를 활용할 때 있어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드리면, 단점은 당연히 3년 시점이나 5년 시점에 연금계좌로 전환을 해야 되니까 이때 해지할 때 세금 정산을 한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수익분에 대해서 200만 원 비과세 혜택이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저율과세가 되지만 어쨌든 세금 정산을 한번 하니까 이게 장기적인 복리 투자 효과가 반감되는 측면이 당연히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런 측면도 있거든요. 연금계좌로 전환을 해서 연금계좌에다 돈을 넣으시면 오히려 절세되는 측면도 한편으로는 있습니다. 뭐냐 하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ISA 계좌에서는 수익분에 대해서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9.9% 저율과세를 하는데요. 연금계좌로 전환을 해서 운용을 하시면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원금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비과세로 일단 인출을 할 수가 있고요. 그건 ISA 계좌나 연금계좌나 마찬가지입니다. 원금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어차피 인출을 하는 거고요. 수익이 없으니까. 나머지 수익분에 대해서는 연금계좌에서는 연금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연금소득세는 나이에 따라서 3.3에서 5.5%의 세금을 적용받기 때문에 ISA 계좌의 저율과세 9.9%보다 오히려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환하면서 세액공제 혜택도 받으실 수 있으니까 장단점은 물론 비교해 봐야 되겠지만 연금저축계좌로 옮겨서 장기 투자하시면은 세금 정산하면서 발생한 불이익보다 세액공제 혜택과 그 다음에 연금소득세 과세로 인해서 세율이 낮아지는 점이 더 유리한 측면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이렇게 계좌를 한번 옮겨야 되고 세금도 정산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은 있지만 어쨌든 세제 혜택이 목적이라면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만기가 되는 3년 시점이나 5년 시점에 내 계좌가 손실이 나 있으면 어떡하냐. 그럼 손실난차로 손실 확정을 줘야 되는데 이거 너무 불리한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손실이 난 상태로 해지를 했다고 하면은 어차피 세금은 없습니다. 세금은 수익분에 대해서 매기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세금은 없으시고 그 자금을 연금계좌로 전환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오히려 받으실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중에 이 자금이 운용되면서 수익이 발생하면 오히려 ISA 계좌보다 세율이 낮기 때문에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정산을 한번 할 때 매매 수수료는 약간 발생을 하겠지만 그거보다는 세액공제 혜택이 훨씬 클 거니까 그 부분은 무시할 만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만기 연장이 5년으로 제한되는 부분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갖고 있는 ISA 계좌에 돈이 얼마 안 들어있거나 손실 중인 계좌라면은 계좌를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새로 가입할 때 만기를 80세까지로 설정을 해두시면 이 ISA 계좌는 만기를 길게 가져가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번에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기존 ISA 계좌에는 만기 연장을 5년으로 제한하는 부분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안에 ISA 계좌를 만기를 길게 설정을 해두시면은 장기 투자 계좌로 활용하실 수가 있으니까 올해 안에 계좌를 새로 개설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기존의 ISA 계좌의 만기가 2027년 3월 이전이라면 만기 연장을 하면서 만기를 길게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ISA 계좌의 만기는 3개월 이전부터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말 이내에 만기가 돌아오거나 아니면 2027년 3월 이전에 만기가 돌아오면 올해 안에 만기 연장을 해 두실 수가 있으니까 만기를 길게 연장해 두시면 똑같이 장기 투자 계좌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담아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두 번째, 납입금액 2월 폐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ISA 제도에서는 내가 올해 납입한 돈이 2천만 원을 못 채웠다면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채울 수도 있고 내년에도 못 채웠다면 그 다음 해에도 채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ISA 계좌를 개설한 지 5년이 되었는데 한 푼도 안 냈다면 한꺼번에 1억 원도 넣을 수 있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생각보다도 활용도에 있어서 굉장히 큰 장점일 수 있는데요. 얼마 전에도 제가 상담했던 고객분이 남편분은 ISA 계좌가 있었지만 아내분은 ISA 계좌가 없었어요. 남편분은 ISA 계좌에 계속 납입을 하고 있었고 그런데 이분들이 2년 후쯤에 집을 팔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그 전까지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부분이나 지금 집값 추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 전에 매도할 생각이 없고 한 2년 후쯤 매도할 생각이 있었고 그 자금을 은퇴 자금으로 사용하고 싶어 했는데 상당히 큰 돈이 한꺼번에 들어오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절세 계좌에 납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아내분도 ISA 계좌를 미리 개설을 해둬라. 그러면 2월이 가능하기 때문에 올해 내년에는 내실 돈이 없지만 내후년에 집을 팔면서 목돈이 들어오면 그 해에 3년치 6천만 원을 한꺼번에 넣을 수 있으니까 절세 계좌로 활용도가 굉장히 좋다 하면서 ISA 계좌 가입을 권해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미래에 목돈이 생기거나 예를 들어서 예금 만기가 있거나 채권 만기가 있거나 주택 매도 자금이 생기거나 아니면 뭐 내가 사업을 하든 어떤 정산받을 돈이 있다면 나중에 한꺼번에 내는 것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매년 2천만 원씩 내실 수 있는 분들은 이게 상관이 없겠지만 납입 금액이 2월 되는 부분들을 활용해서 자금 활용을 하시려고 계획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부분은 분명히 불리하게 개정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 부분이 참 아쉬운 점이고 왜 이렇게 하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너무 알겠거든요. 이렇게 바뀌는 이유에 대해서는. 그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자, 아쉬운 건 아쉬운 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납입 한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납입 한도를 확인해서 그동안 2월 된 금액이 있다면 올해 안에 반드시 납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겠지만 가능하면 납입 금액을 채워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이미 가입되어 있는 ISA 계좌라고 하더라도 2027년 1월 1일부터 2월 제도는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기존 계좌라 하더라도 올해 안에 납입 금액을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납입 금액이 2월이 되지 않는 부분까지 막아놓은 것은 참으로 아쉽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정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현재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으니까 국회 심사 과정을 지켜보면서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생산적 금융 ISA가 신설이 됩니다. 이 계좌의 특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연 2천만 원 한도는 기존의 ISA와 같고요. 최초의 3년 의무가입 기간이 있는 것도 동일한데 만기가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산적 금융 ISA 계좌는 기존 ISA와 세제 혜택에 있어서 차별화를 했는데 기존 ISA 계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익분에 대해서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고 그 이상은 9.9% 저율과세를 하는데 생산적 금융 ISA에서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서 비과세를 적용을 해줍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더 유리한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근데 치명적인 단점이 이 생산적 금융 ISA는 국내 상장 주식, 국내 주식형 펀드, 그리고 국민 성장 펀드, 기업 성장 집합 투자기구 이러한 상품에만 투자할 수 있는 것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뭐가 빠졌죠? 여러분들이 많이 투자하는 S&P 500이나 나스닥 같은 국내 상장 해외 ETF들이 다 빠졌습니다. 결국 국내 투자를 장려하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앞서 살펴봤듯이 기존 ISA 계좌의 혜택들을 축소해 나가는 것이 결국은 국내 투자를 하라는 뜻이거든요. 국내 투자를 장려하는 정책을 펼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찬성하는 바이지만 기존의 ISA 계좌의 혜택을 이렇게 줄여가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아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생산적 금융 ISA와 관련해서 가장 큰 비판점은 뭐냐면 두 가지인데요. 어차피 국내 주식은 매매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라는 점이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해외 주식을 투자할 때는 매매 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내지만 국내 주식의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도 어차피 차익에 대해서 세금이 없거든요. 그래서 ISA 계좌 내에서 국내 주식을 원래부터 살 수 있지만 대부분 국내 주식을 잘 안 사거든요. 그럼 국내 주식을 선호하지 않아서도 있지만 국내 주식은 어차피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ISA 계좌에 산다고 해서 특별히 유리한 점이 없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비판적인 부분은 특히 7월 한 달 동안 코스피가 엄청난 변동성을 보여줬죠. 특히 7월 28일에는 코스피 지수가 마이너스 10% 이상을 기록하면서 역대 네 번째로 큰 하락폭을 기록했고 게다가 며칠 지나서는 또 17% 상승하면서 엄청난 변동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특히 9천 넘어갔던 코스피가 지금 6천대까지 내려와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코스피 시장에 대해서 불신을 갖고 있는 상황인데 새로 생긴 생산적 금융 ISA에서는 국내 주식에만 투자할 수 있으니까 반발이 상당히 심한 거죠. 이 제도가 만약에 한 달 전에만 발표됐더라도 아니면 한 서너 달 전에 발표됐더라면 아마 분위기는 조금 달랐을 수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국내 주식이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데 심지어는 많은 분들이 도박장이라고까지 표현하는데 혜택은 주면서도 국내 주식에만 투자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반응이 별로 좋지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국내 주식은 매매 차익이 비과세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생산적 금융 ISA를 만든 목적은 결국 국내 배당주에 투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동안 정부에서 시행해온 정책들과 일맥상통하는 거거든요. 그동안 정부에서 상법 개정하고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같은 정책을 시행을 해왔고요. 이런 정책들은 당연히 긍정적이죠. 주주 입장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변화와 이런 정책들에 힘입어서 배당주들이 실제로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배당주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기에는 아직 안정적으로 고배당을 꾸준히 지급하는 회사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솔직히. 미국은 코카콜라나 P&G나 존슨앤존슨과 같이 배당 귀족주, 배당 왕족주라고 불리는 그런 회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ETF도 많이 있어서 선택의 폭도 넓고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주주 환원 정책이나 배당률 같은 부분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생산적 금융 ISA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계신데요. 만약에 이 제도가 국회를 통과해서 이대로 시행이 된다면 이와 관련해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로 고객 자산을 관리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 포트폴리오에 굳이 배당주를 편입시키지는 않습니다.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배당주가 전체 수익률을 낮춘다는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만약 이 제도가 시행이 된다면 저는 배당주를 포트폴리오에 편입시키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비과세 혜택이 굉장히 크거든요. 10년간 2억 원을 넣을 수 있고 이게 전체가 이자소득, 배당소득에 대해서 비과세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큰 혜택이거든요. 그러면 괜찮은 배당주나 배당주 ETF들을 발굴해서 한번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보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2억 원에 대해서 비과세 해준다는 것만이 좋은 것이 아니라 이 2억 원이 만기되면 이번에 같이 발표된 게 이 생산적 금융 ISA도 마찬가지로 연금계좌 전환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연금계좌로 전환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고 비과세로 계속 운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또한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저도 생각을 좀 더 정리해 봐야 되고 배당주나 배당주 ETF에 대해서도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되지만 만약에 이 제도가 시행된다면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볼 생각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배당주들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어줘야 되는 것도 따라줘야 되겠죠. 자, 이번 ISA 개정안에 대해서 정리해드리고 대응방안과 제 생각까지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개악은 맞습니다. 불리하게 개정됐으니까요. 이런 개편 방향에 대해서 저도 동의할 수는 없지만 특히 제가 상담해드리는 은퇴자들에게는 연금계좌 전환을 잘 활용하면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절세 혜택과 납입 한도는 변하지 않았으니까요. 절세계좌 운용은 은퇴자들의 자금 운용에 있어서 핵심입니다. 그리고 제 직업은 은퇴 플래너로서 물론 정부 정책에 대한 건강한 비판도 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 법안이나 제도가 확정되면 고객분들이 그리고 구독자분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피해를 최소화하고 제도를 오히려 활용해서 본인의 자산 운용에 도움이 될지 연구하고 안내해 드리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개편안이 어떻게 확정되는지 살펴보면서 계속 대응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제 책과 은퇴 설계 프로그램 그리고 강의 영상을 묶어서 와디즈 펀딩을 통해서 이번 달 8월 중순에 출시하는데요. 스스로 은퇴 플랜을 세워보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사전 예약도 해주시면 선물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유롭고 안정적인 은퇴 생활을 응원합니다.